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양분을 받는지, 심장을 기본으로 해서 순환 혈류가 돌고 혈류 속에 소화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폐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나쁜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면서 순환 혈류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포가 건강해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혈류에 이렇게 순서대로 장기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심장이 몸 가운데 딱 있죠.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은 다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제가 각각의 기관들, 장기들, 세포들을 이렇게 수조로 표현을 했잖아요. 심장에서 어떤 피가 들어가고 들어오고, 여기도 이런 수조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심장은 펌프입니다. 펌프면서 동시에 모든 혈류를 한 번씩 여기 와서 섞어주고 다시 필요로 한 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혈류를 통해서 각 장기에 혈액을 보내주고 그 장기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섞어서 다른 데도 다 골고루 보내줍니다. 소화기, 폐, 심장, 피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횟집이에요. 횟집. 여기도 신장 세포들이 있고 폐에도 세포들이 있고 소화기 세포들이 있어요. 각각 장기들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 장기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횟집인데 수족관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다른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는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다른 물고기지만 펌프는 다 모아서 똑같이 분배를 해줘요. 여기 수족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영양분을 가지고 옵니다. 영양분을 이렇게 수족관에 녹이면 영양분이 없는 혈액이 왔다가 영양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래서 산소를 보내주고 산소가 없는 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 신장에는 여기는 필터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살아요. 그래서 안 좋은 혈액이 들어오면 다 깨끗하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줘요. 뇌는 포도당, 산소 이런 걸 소비를 하고 소비한 이제 찌꺼기를 보내줘요. 뭘 생산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피부는 주로 하는 역할이 혈액을 통해서 열이 이렇게 들어오면 열을 피부를 통해서 식힌 다음에 좀 냉각된 혈액을 보내줘요. 그리고 근육, 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을 받고 영양분을 소모시킨 혈액을 다시 돌려보내줘요. 모든 것들이 심장에 들어와서 부족한 거, 여유 있는 거 섞여서 다시 돌려보내주고 계속 썩는 역할이 심장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각 장기의 건강 상태를 생각을 했을 때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배양액, 세포 차원에서는 조직액이라고 하고 간질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포사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폐세포들이 있는 이 조직액이 충분히 있어야지 폐는 잘 작동을 합니다. 이게 말라버리고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폐가 건조해지니까 기침, 폐렴, 가래 이런 게 생기겠죠. 소화기도 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액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소화기의 세포액들이 충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를 잘하고 소화기가 일을 잘하겠죠. 그런데 소화기의 세포 주변액이 부족해지면 소화기도 건조해집니다. 소화기가 메마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쓰리고 세포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창백하고 핏기가 없어집니다. 소화기도 촉촉해야 되는데 안 촉촉하면 소화가 안 되고 역류를 하고 쓰리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장은 받아들이는 장기가 아니고 빼내는 장기예요. 내 순환 혈류에 물이 많으면 물을 빼주고 노폐물이 많으면 노폐물을 빼줍니다. 근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혈중에 찌꺼기들이 많아지겠죠. 얘가 필터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세포는 모든 조직액들이 촉촉하고 깨끗해야 돼요. 뼈와 근육, 얘들은 사용만 하잖아요. 그런데 근육과 뼈에서 사용량이 적어지면 몸 안에서 소모량이 적어서 정체가 일어나요. 근육과 뼈가 충분히 물질을 소모를 해줘야지 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태워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을 쓰지를 않으면 몸 안에 과잉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피부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열이 잘 생기고 몸 안에 열 조절이 잘 안 되고 피부가 이제 간지럽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각각의 증상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자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심장이 중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얘가 기능이 시원찮아지고 혈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병들어요.
모든 게 다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심장과 혈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항상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의 혈관은 과연 건강한가, 혈관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이걸 보고 좀 해결해주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자, 혈관에 좋은 거는 모든 음식들이 세포에 다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 세포액들이 많이 부족해졌어, 간질액이 많이 부족해졌을 때는 이걸 빨리빨리 채워줄 수 있는 물질들, 그런 식물들을 먹어주면 참 좋습니다. 자, 한약재 중에서 이런 장기들의 진액 부족, 건조감, 조직액 부족, 이걸 해소하는 약재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심장에는 제가 단삼홍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뭔 일을 하냐면 말초혈관 안에 낀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단삼홍화, 당귀 이런 것들까지 혈액의 끈끈함을 풀어주고 찌꺼기 혈액들을 제거를 하면서 조혈 기능이 높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심장이 편안해지고 혈관의 탄력도가 올라가고, 아까 심장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고 감정의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고 감정이 편안해져요. 심장에 도움을 주니까 혈류가 좋아지니까 심장의 부하가 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심장의 문제점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단중혈, 양젖꼭지 사이, 여기를 눌러서 심장이 힘들면 얘가 부어 있어요. 심장이 부어 있다는 것은 각각 혈관들이 전부 다 기능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혈관들이 기능을 못하니까 얘가 펌프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혈류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붓기 시작하고 이 심음이 안 좋은 게 들리기 시작해요. 껄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혈류가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않고, 만져보면 아파요. 여기 단중혈이. 이런 것들이 좋다. 그 다음에 폐에 좋은 거는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요소를 만드는 약재들은 사삼, 맹문동, 우리 음식으로는 뭐 더덕 이런 거. 그리고 소화기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마, 뭐 양배추도 괜찮고, 당삼, 옥죽. 예를 들면 이게 소화기에서 체액이 너무 넘쳐나서 소화기가 너무 축축해졌어. 그런 걸 막 빼내려고 백출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소화 잘 되라고. 근데 자꾸 빼면 안 돼요. 모든 조직액은 자꾸 세지 않은 걸로 자꾸 보충을 해주면 나중에 필요 없는 거는 안 써요.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강제로 빼는 약들을 자꾸 쓰면 촉촉함을 결국에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빼는 약재들이 아니라 자꾸 보태주는 촉촉한 약재들을 써서 장기들을 살려야 된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신장은 필터, 이 순환혈류의 한 20% 가까이를 계속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게 힘들겠죠. 찌꺼기도 많이 생기고, 안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염증이나 이런 거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렇지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일을 잘 해요. 근데 얘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얘를 도와주려면 순환혈류 내에 있는 노폐물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이 노폐물은 여기에 고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도 고여 있을 수도 있고, 혈관 내에 고여 있을 수도 있고, 곳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순환혈류는 사실 5리터 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조직액이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직액 내에 저류되어 있는 이 찌꺼기들이 결국 자꾸 타고 돌면서 신장에 가서 신장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신장으로 빠져나갈 노폐물을 피부로 최대한 많이 빼주면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로 빼주는 방법은 땀을 통해서 계속 빼주는 방법인 거죠. 운동을 통해서 순환혈류 내에 있는 노폐물을 피부를 통해서 제거를 하면, 피부는 약간의 트러블은 처음에는 있을 수 있어요. 노폐물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계속 제거를 하다 보면 혈류가 깨끗해지니까 피부에도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맨날 혈류 속에 독성이 높다, 그럼 얘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다, 운동을 안 하면. 제가 이 모식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은 잘 없어요. 근데 왜 심장을 중심에 놓고 각각을 이렇게 그렸냐면, 이 각각이 병들면 결국 가운데 모여서 다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고치고 다른 데 영향을 안 미치게 그 부분에 있는 염증을 빨리빨리 제어해주고 기능을 끌어올려 줘야 돼요. 아까 간을 하나 빼먹었는데, 간은 어디에 개입돼 있냐면 여기 소화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바로 우리 순환혈류에 태워 보내면 그건 입자가 거칠어서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을 한번 거쳐서 우리 몸이 좋아하는 물질로 합성을 하거나 흡수한 것 중에서 좀 독성이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간을 통해서 순환혈류에 뿌려준다. 즉 소화기에서 흡수한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이라는 관문을 거쳐야지만이 우리 몸에 순환혈류에 영양분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방어 기능을 하기도 하면서 독성이 들어오는 걸, 그 다음에 합성 기능을 해요. 호르몬이나 영양물질들을 여기서 잘 합성을 해서 혈류 쪽으로 내보내준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들은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순환혈류에 같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뇌 밑에 뇌하수체, 그리고 경동맥 주변으로 갑상선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호르몬들을 혈류로 뿌려주면서 각 장기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옆에 이제 붙어있는 부신 호르몬,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얘도 혈류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모든 혈류나 호르몬들은 이동 경로가 심장에서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혈류는 다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혈류들이 다 각각 다 따로 가요. 따로 갔다가 다시 만나. 얘는 산소 가져오고 얘는 깨끗한 혈액 가져오고 얘는 영양분 가져오고 여기서 또 한번 섞어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장기 스스로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도 살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폐가 일을 못하는데 다른 애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세포들이 다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얘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세포들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얘가 공급해준 영양분 포도당을 통해서 다른 세포들도 살아가는데 피부가 문제가 생기거나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열 조절을 못해요. 땀을 분비를 하지를 못하고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오장육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각각 나는 폐병이야, 나는 소화기병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은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운동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내 삶이 하나하나 다 조율이 돼야지만이 건강해지는 거지 단순하게 뭘 하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오늘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들어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